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2023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결식 우려 아동과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은 오늘 새벽 3시 갤럭시 언팩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GOS 이슈 이후 삼성이 꺼내든 S23의 공개에 많은 관심이 쏠린 이벤트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시작부터 지난 GOS 이슈는 벌써 털어버렸는지 삼성은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삼성 갤럭시 S 시리즈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n which they can depend to navigate our rapidly changing world. At Samsung, this demand for trusted performance pushes us to deliver more meaningful innovations than the industry-leading Galaxy S series smartphone can deliver, constantly pushing the envelope of groundbreaking technology and reliable performance. 최근 스마트폰의 트렌드가 그렇듯 삼성도 갤럭시 S23를 발표하며 핵심 기능에 있어 카메라를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문가급의 카메라를 탑재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이런 카메라의 성능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을 통해 갤럭시 S23 울트라를 사용한 영화 제작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이 비홀드라는 영화를 갤럭시 S23를 통해서 제작을 했고 스마트폰이라서 촬영에 있어서 부족할 줄 알았는데 제공하는 기능이라든지 작은 사이즈의 스마트폰이라서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다며 이런 거장이 직접 감독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수준의 카메라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갤럭시 S23는 카메라 센서가 바뀌면서 성능이 향상되었고 이런 향상된 성능을 통해서 슈퍼 HDR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12비트 다이나믹 레인지의 컬러 스펙트럼을 제공, 픽셀의 전화 저장 용량이 1.5배 증가해서 60프레임의 4K 슈퍼 HDR을 전후면 카메라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프레임의 8K 비디오 와이드 앵글 촬영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전보다 빛의 흡수율이 2.5배 늘어나 촬영물의 밝기가 올라갔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의 메인 와이드 카메라는 2억 화소를 지원하고요. 주변 밝기에 따라서 픽셀을 그룹화시켜 더 많은 빛을 담을 수 있게 조절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조도 환경에서는 200메가픽셀이 12메가픽셀로 바뀌지만 더 밝은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밝기의 환경에서는 50메가픽셀로 이미지 해상도가 조정됩니다. 또한 4개의 픽셀 단위에서 빠르게 초점을 추적함으로써 저조도 환경에서도 정확한 포커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프로 비디오 모드를 통해서 카메라 설정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외부 모니터링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어시스턴스를 통해서 퀵탭 셔터 및 오토 렌즈 스위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GIF 리마스터를 통해서 좋아질 이미지 보정 또는 애스트로 하이퍼랩스를 통해 쉽게 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저조도 촬영 성능이 한층 강화되었는데 이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 이번에는 나홍진 감독이 갤럭시 S23를 통해서 페이스라는 영화를 촬영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S23의 저조도 성능이 강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흔들림 보정 부분에서는 OIS의 보정각을 2배로 올려 이전보다 흔들림 보정 성능이 향상되었고 AI를 활용해 저조도 촬영 시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이고 디테일을 높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AI를 통한 야간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노출과 색포화 부분도 줄였다고 합니다. 갤럭시 S23의 전면 카메라는 모두 동일하게 12메가픽셀을 탑재했으며 후면으로는 12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는 동일하지만 S23와 S23 플러스는 50메가픽셀의 광각 카메라, S23 울트라는 200메가픽셀의 광각 카메라, 그리고 10메가픽셀의 카메라는 동일하지만 울트라 모델에서는 카메라의 세부 스펙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S23가 3900mAh 시 S23 플러스가 4700mAh 시 S23 울트라는 5000mAh 시 용량을 탑재했습니다. 이전 GOS 이슈를 의식해서인지 방열 성능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전보다 더 큰 베이퍼 챔버를 탑재했다고 했지만 S22에서도 쿨링을 강조했었던 만큼 쿨링 부분은 제품이 출시된 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로 스냅드래곤 8 Gen 2를 탑재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했는데 단순히 스냅드래곤 8 Gen 2가 아닌 갤럭시 버전을 탑재했다고 강조하는 모습에서 거듭 지난 GOS 이슈를 염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P 성능 부분에서는 CPU가 34%, NPU가 49%, GPU가 41%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다음으로 삼성이 S23에서 강조한 건 게이밍 성능이었습니다. 레이트레이싱 모듈을 탑재해서 레이트레이싱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했는데요. 언리얼 엔진의 데모를 통해 레이트레이싱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모바일 게임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게임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프레임 전환이라든지 발열 증가 부분 등에 대한 부분은 추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S23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최대 밝기 1750니트를 지원합니다. 지능형 디스플레이가 주변 조도에 따라서 3단계 밝기 및 색상 조절을 통해 야외에서 게임을 할 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삼성은 갤럭시 북3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북3는 사실 특이점이 없었고요. 인텔 13세대 및 엔비디아 RTX 40 시리즈 모바일 프로세서 탑재 외에는 디자인적으로 약간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 특별하다고 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갤럭시 언팩 이벤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갤럭시 S23는 $799, S23 플러스는 $999, S23 울트라는 $1199로 영상 제작 시점에 아직까지 삼성닷컴의 국내 판매 가격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사전 판매는 2월 7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갤럭시 북3 시리즈는 2월 1일부터 사전 주문이 시작되고요. 판매는 2월 17일부터입니다. 가격은 갤럭시 북3 프로가 $1249, 갤럭시 북3 프로 360 모델이 $1399입니다. 갤럭시 북3 울트라 모델은 $2199이며 2월 14일부터 사전 주문, 2월 22일 출시됩니다. 국내 공홈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델별로 가격이 오픈되었는데 구체적인 세부 스펙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팩에서 삼성은 갤럭시 S23의 카메라 성능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언팩 내내 카메라 이야기로 끌고 가다가 게임 성능을 살짝 언급하는 걸로 끝냈는데요. 일단 지난해 GOS 이슈 이후 궁지에 몰렸었던 삼성이었기 때문에 갤럭시 S23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발표된 내용만 봤을 때는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라 제품의 성능 부분에서 그리고 발열 부분에서 출시 후 상당한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갤럭시 북3는 세부 스펙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홈에서 확인된 가격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세부 스펙이 나와 봐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삼성의 갤럭시 S23는 카메라에 더 신경을 썼고 카메라 처리에 있어서 AI 기반 소프트웨어 성능도 강화했다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품이 나와봐야 되겠죠. 과연 삼성은 S23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